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2회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32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도 해드립니다. 필기 1부 시작합니다. 자, 1번입니다. 노인 부양 문제 해결 방안은? 자, 1번. 세대 간의 소통을 줄인다. 2번. 사회와 가족이 협력해서 부양한다. 3번. 획일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로 개편한다. 5번. 부양 책임은 전적으로 장남이 감당한다. 자, 정답은요? 2번이죠. 교재 20페이지에 보시면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자, 공적 부양이라 하면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말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적 부양은 가족이 부양한다라든지 본인 스스로 생활해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요게 같이 합해서 협력해서 부양할 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 1번을 살펴보시면 세대 간의 소통을 줄인다가 틀렸죠. 소통을 줄이면 더 외로움이 심할 테니까 아니고, 세 번째는 뭐가 틀렸을까요? 획일적인이 틀렸습니다. 획일적인 노인복지가 아니라 개별성을 고려해야 되겠고, 4번은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라는 건 뭔가요? 가정을 떠나는, 그래서 어느 시설에 되는 건데, 요새는 재가 서비스도 있고 시설 중심도 있어. 이게 합해서 적당하게 그분의 상태에 따라 하는 거니까 시설 중심이라는 게 틀렸고요. 5번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사회와 가족이 협력해서 부양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은? 자, 1번 경직성의 감소, 2번 내향성의 감소, 3번 유대감의 감소, 4번 의존성의 감소, 5번 조심성의 감소.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유대감의 감소. 자, 요거는 우리 교재에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배우셨습니다. 교재 13페이지 펴보시면 심리적 특성 나와 있죠. 자, 1번부터 살펴보면 경직성이 증가를 하죠. 우리 경직성 어떻게 배웠나요? 융통성이 없다. 고집스럽다. 내가 하려는 걸 고수해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경직성이고, 그게 늘어나서 경직성이 증가고요. 2번도 내향성의 감소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 점점 안으로 집 안으로 모든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바깥 생활을 잘 못하게 되잖아요. 내향성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유대감은 감소가 되니까 정답이겠죠. 의존성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의존하게 되니까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고, 5번의 조심성은 또 뭔가요? 조심성은 우유부단하다, 결단력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특성 하면 뭐예요?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상황을 파악하는 평가 방법은? 자, 1번부터 보시면 욕구평가, 2번 자가평가, 3번 총괄평가, 4번 형성평가, 5번 효과평가. 답 찾아보세요. 정답은 1번 욕구평가죠. 자, 이걸 잘 살펴보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요. 전에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대상자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을 파악하는 평가라서 욕구평가예요. 그러니까 미리 어르신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공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는 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알아보는 건 뭐다? 욕구평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번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3번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4번 전체 재원은 보험료와 국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5번 공단은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3번이죠.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가 정답입니다. 그럼 1번부터 살펴보면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어때요? 20%를 본인이 부담이죠. 15%가 아니라. 2번의 재가급여는요 15%예요. 결국 2번과 2번의 퍼센테이지가 바뀌었죠. 3번은 정답이고요. 4번 전체 지원은 보험료와 국가 지원으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죠. 아까 1번과 2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 15% 이거는 본인 일부 부담금인데 그것과 합한 게 바로 전체 지원이라서 여기에 4번은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는 게 빠졌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공단은 장교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별도가 아니라 통합징수해서 우리가 함께 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교양 등급 외 대상자에게 노인체조, 게이트볼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1번 노인 의료 서비스, 2번 노인 건강관리 사업, 3번 독거 노인 보호 사업, 4번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5번 만성질환자 사례 관리 사업. 정답은요 2번이죠. 노인 건강관리 사업. 내용을 보면 노인체조, 게이트볼을 활동한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움직임이 가능하고 건강하신 분들이라서 그거를 계속 지속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노인건강관리 사업이고, 우리 교재 46페이지를 펴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등급 외 대상자에게 하는 서비스가 2번과 5번이에요. 노인건강관리사업과 5번인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인데 위에 문제의 체조 게이트볼 이거는 만성질환자 사례가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노인건강관리사업 이게 정답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식사,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번 관찰자, 2번 상담자, 3번 옹호자, 4번 정보 전달자, 5번 숙련된 수발자. 자,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5번이죠. 숙련된 수발자. 지금 어르신이 식사하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능숙하게 잘 해드려야 어르신이 편하겠죠. 자, 관찰자는 뭔가요? 예,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변화까지. 관찰의 의미는 변화예요. 어제와 오늘이 무엇이 달라진가를 잘 살펴보는 게 바로 요양보호사의 역할이고, 상담자의 역할은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옹호자는 학대라든가 소외나 차별을 받는 분들을 어르신 편에 서서 지켜주는 게 옹호자의 역할이죠. 정보 전달자는 말 그대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가족이나 의료인이나 또는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때 기관에 보고하는 것 다 정보 전달자고요. 정답인 5번 숙련된 수발자는 바로 이렇게 어르신 돌봐드릴 때 식사나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니까 숙련된 수발자 이게 정답입니다. 자, 7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에게 욕창 드레싱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대상자의 사생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3번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계획된 서비스 외에 임의로 서비스를 추가한다. 5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습관을 확인한다. 정답은 뭘까요? 답은 5번이죠.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습관을 확인한다. 예, 먼저 그분의 특성을 확인해야 그분이 편안할 수 있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1번부터 살펴보면 욕창 드레싱, 이거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사생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자 3번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 있게 서비스를 해야 되겠죠. 관계 없이가 틀렸고, 그 다음에 계획된 서비스 외에 임의로 서비스를 추가하지 않죠. 만약에 서비스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기관에다가 미리 보고하고 그리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5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습관을 확인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8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자, 보기를 보면 대상자가 건강이 악화됨에도 계속 술을 마신다.
요양보호사가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려 해도 대상자가 거부한다. 자, 1번 보기는 방임, 2번은 유기, 3번은 자기 방임, 4번은 신체적 학대, 5번은 정서적 학대. 우리 시험 문제에도 노인 학대 문제가 항상 한 문제씩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어르신 스스로가 자기를 돌보려 하지 않는 거죠. 건강이 나쁜데도 자기가 술 마시고 쓰레기를 치워준다도 싫다 한다. 이건 뭐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내버려 두고 방치해 주는 거니까 자기 방임이에요. 3번이 답이겠죠? 자, 그 다음은 9번입니다. 학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무엇인가? 자, 1번 노인복지관, 2번 주간보호센터, 3번 노인보호전문기관, 4번 건강복지센터, 5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답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예, 문제를 보면 학대로 인한 피해를 입은 노인 하니까 노인 학대, 학대 피해 벌써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학대로 인하여 피해 입은 노인이니까 학대 피해 노인이겠죠. 그리고 노인은 일정 동안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 쉬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내용이 32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만약에 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시험 문제 풀 때는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를 잘 보시면 문제 안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큰일 났다 하시면 안 되고 학대, 피해 입은 노인인데 머물러 있는데요. 아, 편안하게 머무르니까 쉼터구나 해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성희롱 유형은 자, 보기를 보시면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와 비유, 두 번째 이상한 눈초리로 안마를 해달라고 조르기. 자, 보기를 보면 1번 사회적 성희롱, 2번 시각적 성희롱, 3번 언어적 성희롱, 4번 위계적 성희롱, 5번 육체적 성희롱. 정답은요 3번이죠.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성적인 평가와 비유, 해달라고 조르기, 말로 하는 거잖아요. 언어적 성희롱인데 몇몇 분들은 어디서 헷갈리셨냐면 이상한 눈초리, 눈초리에 딱 마음이 꽂히신 분들은 시각적 아니에요? 이러신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이상한 눈초리가 아니라 이상한 눈초리로 안마해달라고 쪼른 거예요. 안마해줘, 안마해줘 한 거니까 뭐예요? 언어적이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우리 93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언어적 성희롱, 뭐 시각적 성희롱, 뭐 육체적 성희롱 이거에 대한 구분이 나와 있고요. 예전에는 성희롱에 대한 문제가 뭐 단어의 거절한다만 나왔다면 요즘에는 이 93페이지의 표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93페이지 표 잘 살펴보십시오. 자, 11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자, 보기가 보호자에게 폭언 및 신체 폭력의 위협을 받아 안전상의 이유로 업무를 중단했을 때 기관장은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번 보기는 노인복지법, 2번은 국민건강보험법, 3번 산업안전보험법, 4번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뭘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아마 5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살짝 있었을 텐데요. 자, 우리가 보시면 1번, 2번, 4번은 아니에요. 일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 산업재해보상법은 산재라고 그러잖아요.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뭐 이렇게 된 거죠. 몸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근데 요거는 지금 권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권리를 보장하니까 요양보호사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니까 3번이 답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처음 나왔던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는. 자,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자, 1번 보기입니다. 대상자를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번 높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3번 대상자와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유아어를 사용하였다. 4번 제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어도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겼다. 5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사적으로 부탁하였다.
뭐가 윤리를 준수했을지 답을 찾아보십시오. 정답은요. 4번이죠. 이것도 유사한 문제가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1번부터 살펴보시면 대상자를 선별해서 선별이 틀렸어요.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죠. 두 번째는 장교양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거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친밀감을 해서 유아어 사용했다. 반말 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유아 사용하는 거 틀렸고요. 4번은 제가 방문 시 대상자가 안 계시다면 어떡한다? 들어가지 말고 다음에 언제 오겠습니다 하고서 메모를 바깥에다가 부착해 놓고 나와야 되는 거 이게 정답이고요. 5번은 동료 요양보호사의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사적으로 부탁하면 안 되죠. 만약에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관에 알려서 기관에서 대체근무자로 하게끔 그렇게 원칙대로 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요양보호사 서비스라고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제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어서 다음 방문일 넘겼다. 이게 정답입니다. 13번입니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보기를 보시면 대상자께서 나는 70평생 밥보다 간식을 많이 먹던 사람인데 여기 음식은 영 맞지 않네. 입맛이 없으니 기력도 없고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1번 간식만 드시면 안 돼요. 2번 제 입맛에는 괜찮은데요. 3번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실 거예요. 4번 제가 따로 간식을 준비해서 챙겨 드릴게요. 5번 힘드시겠지만 새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자, 뭐가 답일까요? 정답은 5번이죠. 힘드시겠지만 새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지금 우리는 어르신의 입맛도 맞춰드려야 되지만은 건강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1번은 뭐가 틀렸어요? 안 돼요 라고 말한 게 어르신이 기분 나쁘겠고 두 번째는 저한텐 괜찮은데요. 이건 공감이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어르신은 싫다고 그러시니까.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실 거예요. 전혀 어르신의 그 마음이라든가 이런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대답이죠. 그 다음에 4번 따로 준비해서 드린다면 결국 이분은 식사의 균형이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5번처럼 힘들다라는 거 인정해줘. 힘드시겠지만 요거는 어르신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어르신께서 새끼 규칙적으로 드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서 필요한 말을 하는 그런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14번 시설에서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를 성추행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1번 큰 소리로 꾸짖는다. 2번 가족에게 알리고 퇴소시킨다. 3번 대상자의 행동을 보고 못 본 척한다. 4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처 방법을 의논한다. 5번 행위를 중단시키고 시설장에게 즉시 알린다. 뭐가 답일까요? 5번이 답이죠. 행위를 중단시키고 시설장에게 즉시 알린다. 이게 맞습니다. 15번입니다. 대상자의 가족이 복지용구 구입을 부탁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복지용구를 대여해 준다. 2번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3번 대신 구입해 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4번 복지용구 구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5번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복지용구 구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까지는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데요. 1번, 2번, 3번, 5번에 해당하는 직접 대여해 주거나 직접 구입해 주거나 대신 해주고 사례금을 받는 거나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거는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근골격계 손상 예방을 위한 전신 스트레칭 방법은 1번 상하 좌우 교대로 스트레칭한다. 2번 한 가지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동작을 반복한다. 4번 동작과 동작 사이에 쉬지 않고 진행한다. 5번 스트레칭 된 상태에서 숨을 최대한 참는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1번이죠. 이 스트레칭과 관련된 문제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하 좌우 교대로 스트레칭한다. 정답이에요. 맞아요. 그럼 2번은요. 한 가지 자세를 5분 이상 하면 너무 깁니다.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이게 맞고요.
통증이 느껴지기 전까지,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이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는 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동작과 동작 사이는 쉬어야죠. 얼마? 5에서 10초 동안 쉰다. 이게 맞고요. 자, 스트레칭 된 상태에서 숨을 참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상하좌우 교대로 스트레칭 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17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자, 1번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2번 분비물을 만진 후 휴지로 손을 닦는다. 3번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예방접종을 한다. 4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5번 임신한 경우 수두 증상이 있을 때 대상자와 접촉을 피한다. 자,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5번이죠. 임신한 경우 수두 증상이 있을 때 대상자와 접촉을 피한다. 수두 말고 또 뭐 있죠? 풍진도 있죠. 임신한 경우 수두, 풍진 증상이 있는 대상자와 접촉을 피한다는 정답이고요. 1번부터 살펴보면 항생제는 예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질병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비물을 만진 후 휴지로 손을 닦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다시 손 씻기를 해야 되겠고, 3번은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예방접종 바뀌었죠. 예방접종은 예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감염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1번과 3번의 내용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서비스 할 때마다 멸균 장갑은 아니죠. 우리가 그냥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5번 임신한 경우 수두 증상이 있는 대상자와 접촉을 피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질환은, 자, 다음은 뭐냐? 관절 연골의 마모와 관절 조직의 퇴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심한 무릎 통증이다. 자, 1번 골수염, 2번 골다공증, 3번 골연화증, 4번 고관절 골절, 5번 퇴행성 관절염. 자, 답은요? 5번 퇴행성 관절염이죠. 예, 퇴행성 관절염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어렵진 않습니다. 관절의 마모와 관절이 퇴화가 되고 계단을 오르낼 심한 통증이고, 또 어떤 내용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정도 뻣뻣해지고, 좋은 운동으로는요 체중을 실지 않는 수영, 그 다음에 흙길, 걷기, 뭐 이런 거 생각들 나시죠? 그런 것들이 보기로 주어지면서 퇴행성 관절염 이런 형식의 문제 아주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필기 일부 풀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명시해드린 교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